안녕하세요. 저 매니저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됐는데 많이 떨려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리더로서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 박사님이시죠? 네. 윤 박사님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누구는 나를 윤박사인 줄 알아. 윤 박사. 내가 막. 제가 요리하니까 이제 제 밥상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로 윤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쉽게 지었다고 생각해요. 이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TV 윤식당. 그래서 친근했구나. 윤식당, 윤스테이 뭐 그런 거 있었죠. 잘 어울려요, 윤밥상. 근데 네. 나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윤밥상. 윤밥상. 이 친구 같은데 의외로 외국분들은 잘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이게 남편이 지어줬는데 이게 닉네임이 돼서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있으시다. 였습니다. 인사 하니까 딱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오늘도 좋은 느낌으로 네,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난 이 책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외국 사람들 미국에서 회사에서 설치한 한국에서 개발소를 자기가 24개국에 한 이거 약간 그냥판 시크릿 비슷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즐겨라 뭐 지금 우리가 비슷한데 감정이 있다면 약간 익명적이잖아요. 우리가 익명적이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나 뭐 성공에 대한 나올 수 있어 그걸 하는데 제가 동네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는 몰라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함을 못 느끼면은 나머지 70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분의 말씀은 이게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걸 실천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삶을 가르쳐 주니까 이 홍 기자님이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활에서 자기가 내가 단돈 지금 10불밖에 없어. 그래서 커피를 사 먹으면은 당장 점심을 못 먹고 뭘 하더라도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마셨을 커피 향을 느끼고 그 10불을 쓰는 충만함을 느끼라는 거죠. 그 10불을 썼을 때, 나 이거 10불밖에 없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그러니까 10불을 쓸 때라도 그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10불을 쓰는 거라 그래 나 10불이라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 온몸으로 그 충만함을 느끼면 그 나머지의 일들은 이분은 귀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귀인이 나타난다. 뭐 행운이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동양적인 말은 그렇고 이제 서양적으로 우리가 듣던 거는 긍정의 에너지가 끌어당기면 이 지구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귀인이나 행운이 너한테 올 거다. 그거를 너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그것이 오려고 하지만 네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네가 벽을 만들고 차단하고 그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0만 원을 쓰더라도 그걸 불안해서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워하고 막 내가 이거 불안하고 아까워하면은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쓰더라도 그 미래는 그것보다 더 채워지지 않는 건데 만일 내가 100만 원을 쓰더라도 정말 감사하게 100만 원을 쓰면은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부자가 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그런 핵심적인 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기억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상담했을 때 그런 해서 그런 이렇게 발전되고 이 자기가 가르쳐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정말
되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당신을 이 사업에 성공하게 이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게 그게 재산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이 있더라도 자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배웠고 자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의 귀중함을 알았고 자기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함을 항상 지켰다고 일하면서도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자기한테 없었으면 자기는 성공을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조건이라도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느냐 부정으로 바꾸느냐는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금수저를 타고나도 그거를 흙수저로 만들 수 있고 더 발전시키고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 운명론적인 거랑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자기 개발 그런 거랑 약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좀 사람을 보거나 돈을 쓰거나 뭔가 생각하는 점에서 조금 이 책을 읽고 많이 좀 더 해빙이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질문 있으십니까? 10분이요. 저도 몰랐는데 10분이세요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 책 너무 재밌게 얘기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질문 것을 집중하라. 얘기해 주세요. 호유님. 네? 호유님 어떻게 해서 이름 지으셨어요? 제 소개로 넘어온 거예요. 깜짝이야. 네. 아니 소개 준비해달라고 그랬더니 물어보고 있어. 소개해주세요. 저 소개해주세요. 호유 이름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게 나름 준비한 컨셉이구나. 질문을 해서. 포뇨는 제가 좋아하는 미야자키 히야오의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포뇨라는 아이가 자기 그 안전하고 뭐 풍족한 세상에서 자기 세상에서 뛰쳐나오는. 그래서 뭔가 저도 이렇게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 울타리에서 좀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돼가지고 NKY에서 그런 닉네임을 만들어 봤어요. 자꾸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네. 빨간 입은 달면 다음에 한번 빨간 입은 달고 나. 호유님 뒤에 계세요.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류시와 작가님 아시죠? 시인이시죠? 저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류시와. 근데 저도 그냥 제목만 보고 책을 그냥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보통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책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다른 새로운 책이 나오면 또 그거 읽고 그래서 또 밀리고. 근데 이번 기회에 마스터가 이제 읽어보니까 역시나 에필로그에서 책을 아직 시작하기 전 에필로그에서 발음이 좀 그런데 시바 그런 신이 있었대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왕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잘하는 분이셨나 봐요. 그냥 얘기해요. 스토리 우화? 그래서 이제 왕이 얘기를 막 해줬는데 그 여왕이 너무 득한테 전달하고 그 얘기를 다시 자기 그 여왕님이신 여왕님한테 다시 이렇게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돌고 돌아서 다시 여왕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왕하고 여왕만이 이렇게 나눴던 얘기였는데 그거를 신관이 엿들었다고 해가지고 벌을 준다고 세상에 나가서 지구로 가가지고 너는 평생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얘기 그 에필로그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작가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작가는 이 신광처럼 이야기 전달자의 숙명을 짊어진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늘 새롭고 재미있고 깨달음과 의미가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그래서 독자가 첫 번째 를 읽고 나면 그 다음도 읽고 싶게 만들어만 하는, 우리는 저마다, 여기서 우리는 저희들이에요. 동구리님, 윤박사님, 빅토리아님, 엘리자님.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의 작가입니다. 우리의 생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을 읽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작가분이 자기가 경험해오고 들어왔던 에피소드와 우화와 얘기들을 소제목으로 여러 권의 책을 하나로 묶은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책이 이제 쭉 연결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저희가 평상시에 읽어왔던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런 자기 개발 서적의 내용들을 우화로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의미와 전달이 좀 쉽고 따뜻한 내용의 책? 그래서 재미있게 일단 읽었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좋았던 부분만 함께 나누면서 저는 끝마치면 될 것 같아요. 나 아까 다 찾아놨는데 이렇게 자기 차례 되니까 안 보여. 아까 찾아낸 게 정말 그 빅토리아님이 그거 올려주신 영상 있잖아요. 그 유튜브하고 그거 다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 어떻게 들으셨나 참 죄송했습니다. 자, 네, 그럼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끌게 돼서 저는 요즘 그러니까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 한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렇게 좀 영감을 받고 마음이 움직였던 글을 그냥 같이 나눌게요. 저는 요즘 MKUI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책을 읽는 많은 포션의 부분이 제 어떤 내가 왜 이 지구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뭐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주부가 되고 제가 갖고 있던 직업이 여기서는 단절이 되고 뭐 하면서 저의 어떤 정체성에 좀 이렇게 흔들림이 왔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은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저만의 어떤 단어와 한 줄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줄, 한 단어 그런 것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 루시아 작가님이 또 써주신 내용을 보면은 나는 보통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지 말고 나는 혹시 무엇이 아닐지 나는 뭐가 아닐 수 있는지 뭐가 아닐지 그러니까 난 항상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내성적인 사람이야 난 외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뭐 그림을 잘 그려 나는 노래를 못해 뭐 그런 제가 저에게 이렇게 씌워놓은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그 역할에 따른 모습일 뿐이지 그게 진짜 남가?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그런 접근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내가 누가 아닌지로 질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부엉이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자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건 아니야 하고 가지를 치다 보면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저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좀 어려운 언어와 그 내용이 아닌 어떤 재미있는, 근데 이게 다 실화를 바탕이에요.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 자신이 경험한 것들, 뭐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뭐 그런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저희에게 메시지로 재미나게, 아까 제가 에필로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숙명이다, 재밌는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재미나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어떤 작가의 의도였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끝.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고요. 좋아한 거 되게 많은데,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의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의 챕터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류시아님의 그 책을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궁금해요.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뭐 하시는, 그 전업 작가인 건 알겠는데 뭐 백그라운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인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나 오늘 작가 프로필을 많이 준비를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네. 제가 이 작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이름이 뭐예요? 잘 안 보였어요. 이거는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이라. 맞아요. 그것도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거를 그때 알았어. 지금 일을 그때 알았어. 뭐 그런 식으로. 이분 좋아하거든요. 이분도 여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도 여행 되게 많이 하시고 거기서 명상이랑 명상 뭐 그런 거 많이 쓰시고 약간 연연이 생각났었어. 그 시대에 정말 지금은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시대에는 이런 분이 많이 없으셨어요. 되게 명상하고 맞아. 저도 이분 시집부터 해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봐요. 요즘 신간이 안 나오셨는데 그게 신간인가요? 아니면 앞에 나온 건가? 뭐 신간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챙김의 시인가? 그거 되게 유명한 책인 것 같은데. 마음 공부하는데 이분 그런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시도 그렇고 해서. 네, 그 책도 베스트셀러 된 것 같더라고요. 마음 챙김의 시? 그것도. 네. 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자기소개할 때 질문 시킬걸. 빅토리아. 동그리님 어떻게 이름 지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었어요. 동글동글. 그리기도 하고 약간 둥글게 이렇게 살자 그런 뜻도 있었어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나눌 책은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도 국내 최고의 타로 마스터라고 하는데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것 같고 마리텔인가? 그 프로에도 나왔었어요. 무한도전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원래 개그맨 지망생이었었대요. 그 시험도 쳤었는데 조금 그쪽으로는 이제 잘 안 맞았고 이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분은 타로 연구 쪽 타로를 이제 뭔가 좀 번번한 직업으로 만들고 이렇게 협회도 세우고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고 상담사들도 많이 키워내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진짜 10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5,000명 정도를 상담한 경험에다가 그동안 이제 연구하고 사색하고 다른 분야 뭐 철학, 운명학 이것저것 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다 약간 집대성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책 읽어보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상담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거를 굉장히 쉽게 막 같이 앞에 앉아서 수다 떨듯이 재밌게 책이 이렇게 약간 몰입감 있게 재밌게 되게 쉽게 읽혀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게 좀 진짜 처음부터 그 약간 기본 약간 쉬운 처음 이런 걸 접하는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운이란 뭔지 운명이 뭔지
그 원리랑 운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아까 윤 박사님이 나눠주신 것과 좀 겹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결국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운이라는 거는 에너지 파동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를 둘러싸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 에너지를 이렇게 다 풍기는데 그 파장이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 자꾸 되면 이게 또 운에 좋아지는 이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이 파장의 에너지가 또 섞이면서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뭐 나랑 상극인이 아니면 뭐 이렇게 운명학적으로 봤을 땐 그런 관계인 거죠. 안 맞을 때는 너무 안 맞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최대한 덜 부딪히게 이 집안에서라도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상극인 사람 좀 서로 이제 피해주는 게 특히 그 상극일 때 이 사람이 나를 완전 죽이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이야기 중에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이렇게 운이라는 게 이런 파장의 에너지고, 운명이라는 거는 동양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개인이 지구라는 별에 이렇게 게임을 하러 온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게임의 캐릭터들이 있으면 각각의 각각이 가진 능력치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 주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이라는 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캐릭터들이만 이제, 아니면, 이게 다 이제, 게임 중에서, 지금 폰님 표정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게임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싸움하는데 이 사람은 전략을 잘 짜고 이게 속도가 되게 빠른 사람 아니면 얘는 덩치가 좋아서 힘이 좋은 캐릭터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의 운동 능력은 진짜 별로지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해봤자 고생만 진짜 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렇게 타고난 그런 그 특성을 여기서는 이제 운명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게임 지구 우리가 이제 타고난 이런 게임판 안에서 뭔가 그래도 최대한 뭔가 잘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든지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게임 안에서 승리를 하는 거는 내가 가진 능력치를 최고로 잘 이용해서 주위 그런 변하는 게임의 그 룰에 맞춰서 잘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운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그 능력치를 더 많이 다 쓰고 그래서 이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운이 뭔지 운명이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비유를 해서 이제 이분은 처음에 이제 약간 좀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운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되게 좀 비관적인 경우가 많고 근데 그게 비관적이어서 안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안 풀리다 보니까 또 자꾸 더 비관적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때가 안 좋을 때 좀 약간 불운일 때 이게 빠져나오는 게 정말 힘들고 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늪처럼 이렇게 자꾸 그 속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떼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자기가 빼내는 그거를 이제 좋은 운이 열리게끔 문을 열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나와요. 네, 근데 다시 공통점으로 넘어가자면 비관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회가 왔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못 잡고 세 번째가 조심해야 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될 때 조심하고 그러니까 즉 타이밍 그러니까 운의 그 바뀌는 시기라든지 그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거죠. 투자를 할 때도 정반대로 한다든지 그리고 네 번째가 쓸데없는 연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힘든데 다 힘든 사람 챙겨주고 우리는 저렇게 착하게 하는데 참 안 풀려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를 좀 아껴서 빨리 자기가 더 크게 성장을 하면 더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좀 힘들 때 더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좀 지나친 연민이 좀 많은 그런 게 공통적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럼 운이 좀 내가 안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라고 해서 개운법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 동양에서 볼 때 뭐 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하고 아니면 이민을 간다거나 뭐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디 유학을 갔다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환경을 많이 크게 바꾸는 게 그런 기운을 확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나쁜 인연들이 있으면 자꾸 그게 얽혀서 그게 자꾸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진짜 안 맞으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이 너무 안 맞으면 이직을 하고 아니면 그 사귀는 사람을 이별하고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이어트, 성형, 패션을 스타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외모가 뭐 중요하냐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좀 잘 꾸미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선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긍정적인 에너지 내가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그게 좋은 운을 또 끌어당기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운 경험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내가 모르던 내 안에 있던 나를 발견해 가면은 나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잘된 운명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개우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운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건강, 가족, 금전, 뭐 인간관계, 명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100점이라고 보면은 이 영역들이 골고루 운의 크기가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20, 20, 20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만 너무 치우쳐지면 여기가 다 나머지가 빵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명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명예,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좀 가족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경우를 운적인 이런 게 봤을 때는 이만큼 이 사람이 가진 운이 아닌데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끌어다 써서 이게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보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총 운이, 금전 운이 100이라고 다 해서 100을 다 쓰지 말고 조금 아껴놓고 그거를 내가 조금 가족이랑 뭐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 아니면 건강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더 큰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운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운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 이렇게 막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주위에 친구, 선후배들 돌연사가 너무 많았었고 저도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가정도 제 건강 근데 지금 애를 안 가지면은 불가능 가정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그것 때문에 커리어를 좀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막 부정적인 감정이 좀 많이 시달렸고 그러면서 약간 이런 좀 책도 좀 읽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때 그 선택이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 좀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좀 예민했었고 날카로웠고 뭔가 이렇게 늘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저한테 조금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게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땐 그러면은 운이 좋을 때는 이거를 잘 이용해서 이때 운이 들어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이렇게 잘 이용하고 운이 안 좋을 때는 최대한 이제 몸 사리면서 좀 조심하면서 이렇게 성찰하고 준비했다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런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좀 알고 일기예보를 확인하듯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추천하고 싶은데 이제 요즘에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도 잘 되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자주 보면 좋을지. 3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연말연시 한 번씩은 체크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이제 합리적인 상담비를 받으시는 분 한 3분 정도를 골라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떤 건지를 주위에서 참고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아보면은 약간 뭔가 좀
감이 살짝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하고 싶었어, 사실은. 누구가. 그랬는데, 이런 거 하는 데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상담하는 사람이 약간 빠르게 요즘에 사회가 바뀌니까 그런 현실적인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을 잘 맞아야지 그 해석을 또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개인이 이렇게 상담을 못 받을 때는 그 타이밍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에 나와 있어요. 그 타이밍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읽는 그 눈이 해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엔 인생이 결국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기다릴 건가 요 go, stop, wait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결정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때 기준이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써야 할 돈, 시간뿐만 아니라 감정, 에너지 레벨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그만큼 크다면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할 건가 말 건가 기다릴 건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다 만다가 결정이 되면은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할까 간절함 내가 진짜 간절하면은 뭐 상관없이 막 얼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이 단계에서 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다면 좀 천천히 그리고 뭐 긍정적인 거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빨리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할 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인데 이때 일을 추진하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인데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서 하던 데서 계속 이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걸 배워서 이거를 접목시킬 건지 이런 거라 결정을 할 때 내가 익숙한 거에서 얻는 만족감이 더 큰지 아니면 새로운 걸 생각했을 때 그 설렘이 더 큰지 이 두 개를 두고 더 큰 쪽을 선택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올인 아니면 올 아웃이라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올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야라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때는 진짜 단호하게 움직이는 그 단호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는 사실 3번 이상 인생에 오지 않고 보통 사람은 한두 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라면 딱 오는 순간 딴 거 모든 거 제껴놓고 이거 손으로 보더라도 얘는 내가 꼭 잡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때 그럼 주저하지 말고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섞고 이렇게 약간 수다 떨듯이 재밌게 이렇게 술술 읽히고 운해에 관한 책 몇 권 좀 읽어봤는데 이 책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뭔가 와닿는 예시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쉬우면서도 굉장히 알찬 느낌? 좀 실천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론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고 자기가 이제 실행해 보면서 자꾸 이제 오답노트 작용하듯이 이렇게 쓰듯이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제 뭔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주리 언니. 네. 저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저요? 동그리님 질문 먼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동그리 질문.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타로 전 보신 분 한 번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네. 제가 본 건 아니고 제가 한 2, 3년 전에 되게 힘들어할 때 제 사촌 동생이 가서 타로점을 봤는데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해도 안 되고 마음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타로점을 봤는데 약간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어땠냐면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럴 때 그냥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히고 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질 때 1, 2년만 참으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주긴 했는데 이제 저는 그때 약간 위로를 받았던 게 지금 내가 힘들다고 느낀 게 그냥 혼자 약간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약간 위로받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가게 되면 한번 좀 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타로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유럽에 외국 거구나. 네. 그쵸. 저는 운이라는 거를 완전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이렇게 그 한국말을 잘하는데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와서 국어가 짧아요. 나는 그냥 운이라는 말을 지금 그래서 네이버 검색 그 사전에 찾아봤는데 저는 운을 행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거는 나는 영어 버전으로는 난 럭키하다. 럭키로만 운을 생각한 거야. 운 이퀄 럭키. 근데 그게 아니네. 오늘 말씀 들은 것도 그렇고 제가 찾아본 것도 그렇고 운이 이미 정하여져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구에서 우리가 뭐 게이머? 뭐였지? 캐릭터로 와가지고 갖고 있는 스킬이 다 다르다고. 운명. 그러니까요. 어쩜 이래? 그게 운명이고 운은 근데 이제 내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 에너지 아까 시크릿 그거랑 연결돼요. 시크릿? 우리가 약간 동시선 그 얘기도 했었고 예전에 했지만 뭔가가 나도 모르게 수월하게 뭔가 타이밍이 탁탁 맞아떨어지면서 생각했던 게 탁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운이 좋다라고 그렇구나. 웬일이야. 이제 알았어. 저는 감사합니다. 보고 뭐 그런 거 되게 교회를 다니니까 되게 숨어서 보고 막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걸 에너지 뭐 그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걸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런 책도 나오고 이게 명리학이 예전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돈을 내고 뭐 그런데 타로를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다 오픈돼서 그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의학이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이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그냥 아름아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게 대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는 것처럼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이제는 대학에서 철학으로 어떤 분야로 이제 가리키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시고 제가 읽은 책이나 동굴에 있는 이런 젊은 분들이 이런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여러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또 동양의 명리학을 가지고 이렇게 학문이 따로 있잖아요. 명리학이라고 이렇게 그걸 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게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안다면 정말 좋을 꼭 돈 내고 그런 듣는 게 아니라 발전되면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명 알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희도님 유튜브에서도 점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타로점을. 제가 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잠깐 질문. 내가 듣고 싶었던 어떤 그 잠재적인 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공, 뭐 희망,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그분이 딱 던졌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 걸린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카드를 고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놓고 그 에너지를 풀리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카드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동시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에너지가 그 카드를 선택을 하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약간 의심이 돼서 제 카드를 고르고 그 해석을 읽는데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책 읽고 나서 해봤거든요.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거였고,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싶어서 제가 뭐 5개 카드면 제가 고른 거 말고 나머지를 다 봤어요. 근데 아 진짜?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엘리샤님이 타로 과정 한다 그래서 기대했는데 캔슬하셨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저희 딸이 타로예요, 타로. 저희 딸이 타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책도 막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거나 누구 와서 하면은 막 걔가 울고 가, 걔가. 그래서 저는 돌아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하고 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약간 카운셀러 같은 느낌? 네. 느낌은 들어요. 조금. 근데 더 깊이 가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뭔가를 읽어내는 내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기율 선생님도 그 MKY에서 점성학 가르치잖아요. 네, 이제 그냥 그런 것도 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깊이가 있는 학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참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저랑 이제 엘리사님이랑 이제 나눠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월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거 사실은 저의 정말 읽어야 될 책 리스트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도 다른 책 읽어야 되느라고 못 읽고 있다가 요번에 마무리를 했어. 예전에 좀 읽다 말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헨리 데이빗 서로라는 이 사람이 저는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19세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거 찾아본 바로는 1810 몇 년인가? 네, 1817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완전 19세기 초반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도 사실은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의 버전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19세기 초반에 살았다라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되게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도 뭐 아시는 그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중년 남자들의 최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모르세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름이 다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을 등지고 자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수렵을 하던 뭐 경작을 하던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뭐 1, 2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정말로 몇십 년을 거기서 사시는 분도 있고 도인처럼 정말 거기 뭐 산속에서 물론 이제 방송국에 찾아갔기 때문에 전기를 같은 거 거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사실은 전기도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나는 자연인이다의 원조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분도 굉장히 제가 스펙을 보니까 스펙이 되게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기의 측량기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돈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뭔가 부와 명예를 좇는 거를 이제 지향하시고 이분은 이제 산으로 들어가신 거죠. 산이 아니라 이제 호수로 월든 호수라고 그 매사추세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리님이 근처에 혹시 거리에 있어요. 가까워서 가 보셨어요? 네, 몇 번 갔어요. 거기 네. 그것도 있다 그러던데 통나무 그분이 살았던 집도 네, 있다. 통나무집 조그만 거 있고 네네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 봤어요. 네네, 맞아요. 그 통나무집도, 그러니까 그 월든 호숫가에서 2년 반을 사시는 그 기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그 통나무집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정말 딱 침대 하나 놓으면 될 정도, 방 하나 사이즈?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이, 그러니까 이분이 의자가 3개를 놓으면 자기가 앉고 손님이 앉고
나머지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 의자 하나를 더 놔대요. 그러니까 의자 3개를 딱 놓으면 방이 꽉 차는 그 정도 되는 그 통나무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농작 경영도 하시고 농작 경험 말이 좀 비슷한 농작물 수확도 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수렵도 하시고 뭔가를 채집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살았던 그 기록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에 이 월든을 집어넣느냐. 근데 저도 그거를 읽어보면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보통 내공이 있는 분의 책이 아니에요. 그냥 뭐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그런 철학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그 동양적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니까 이분하고 이분이 초월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되게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월주의가 뭐냐면 그 인간과 신이 하나이고. 우리가 그 디펙 초프라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너와 나는 하나고, 우리는 신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미 이분도 그 사상에 심취해서 그 19세기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명한 그 당시에 그런 사상가들과 함께 이제 북클럽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동양사상 같은 거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논어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59분이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책을 안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이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그런 그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부분을 이제 책에서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구절만 이제 쉐어를 하고 저도 이제 짧게 끝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든 독서 노트를 보면, 잠깐만요. 네, 여기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왜 성공을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죽어라 애쓰고 있는가? 만약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북소리에 귀를 기울여 있기 때문이다. 그 북소리가 어떤 박자를 울리든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내게 있는 목소리가 들려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어린이보다 오버를 먹어줘야 된다. 우리에게 더 하는 소리가 있다면 이를 해주셔야 할 것인 것이다. 왜 굳이 힘들게 하는 일이 머리를 여기 하는가? 라고 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계절, 여러분만의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봄이 있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이제 나는 여름이야, 너 빨리 여름으로 와, 여름이 좋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의 봄을 팽개치고 그 사람의 여름을 나한테 미리 내 봄을 접어버리고 그 사람의 여름으로 가지 말란 얘기죠. 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멋있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게 간디하고 톨스토이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래요.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야 될 책 리스트에 두시고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천천히, 이거는 빨리 읽을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엘리사님 죄송해요. 마무리 해주세요. 엘리사님 발표하시고. 할까요, 말까요? 짧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인데요. 행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4대 보험이 있는데, 첫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 두 번째는 자율성, 원하는 일을 한다는 자율성, 세 번째로 의미와 목적의 여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를 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번째는 재미있는 일,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재미있는 일이 꽂혀가지고 어떤 일이 재미있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예시로는 야구장이 나왔어요. 저도 야구장 가면은 치맥 먹고 막 그 쿵쾅거리는 소리에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야구장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힐링 포인트는 여행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만한 거는 힐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재미있으니까 여행하는 거지 재미없으니 여행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여행하는 게 내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느라고. 네. 아니. 그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소함의 행복을 찾는다 뭐 그런 건가요? 그쵸. 나 야구장에 갔는데 새가 이렇게 똥을 쌌어. 머리에 똥. 그래서 별로 기억이 안 좋아. 추억이 안 좋아. 저는 야구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야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몰입이 안 돼. 엘리사님은 야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치맥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보통의 취미를 한마디 하나 그거 얘기하는 거 좋겠는데 시간이 없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가셔야 될 분은 먼저 가셔도 돼요. 네. 우리 너무 시간이 짧아. 맨날 할 얘기도 못하고 따다다다 얘기만 하고. 윤 박사님 뭐 제안하신 거야 지금?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엘리사님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소박한 진짜 소박해야 돼. 럭셔리하면 안 돼. 너는 가드닝 하는 거, 흙 만지고. 진짜. 나 해보고 싶은데. 꽃 심고, 그래서 저희 집 텃밭을 하느라고 되게 없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그 잔디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꽃밭을 이렇게 만들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땡볕에서 가드닝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와. 근데 그거 사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큰일인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소박하지만 행복을 주는 거. 저는 향기 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밤에 꼭 자기 전에 향초를 켜요. 근데 그 향기를 맡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막 이렇게 그 초 보면서.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는데? 아니요, 저랑 남자친구랑 다른 방에 자요. 그래서 뭐 서로 그거 상관없어. 네, 너무 행복해요. 그 초. 초에 꽂혔어요, 좀. 괜찮은 초 브랜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들. 은구리님은요? 저는 반신욕 하면서, 드라마 재밌는 거 있거나 아니면 옛날 무한도전 몽개그 하는 거 보려고. 앞서 있어야 되잖아, 30분. 예.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애가 배울 때 같이 잠들어서 많이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되게 하고 싶어요. 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거. 저도 지금 뭘 좋아하는지 한참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보통 오감이 즐거워야 그게 이제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귀도 예민하고 눈도 예민하고 시각, 촉각 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육아를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게 일단 미각은 제가 요리를 하니까 미각은 안 되고 시각으로 막 충족을 하는 게 그게 영화 보는 거하고 책 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저도 아침부터 무슨 카페에 온 것처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읽죠.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좋은 영화 소개시켜주세요. 네, 맞아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되게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보인다 다들. 네. 정말요? 우리 맨날 책 얘기만 하는데 그런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더 친근감이 느끼고 인간적으로. 저 되게 허당인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나는 어떻게 웃었어? 네, 끝인가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다들 이제 동부 분이셔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남부지만 가야 돼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조금 길게 하고 오늘은 그럼 요만 하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